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126회 전산세무 1급 실무시험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지난번 예상 문제에 법인조정 한 문제 빼고 다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합격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바로 실무 문제 한번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겠습니다. 회사는 정복전자라고 되어 있고요.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회계기간은 26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이해되시죠? 네. 바로 문제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백데이터는 다 설치하셨죠? 프로그램은 컨트롤 엔터키 이용해서 단축키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메인 매출 전표니까 매입 치시고 엔터 치시면 메인 매출 전표, 컨트롤 엔터 치시면 이렇게 퀵 서치로 메인 매출 전표를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창은 조금 줄여 놓고, 자, 우리 메인 화면은 아래에다가 조금 내려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 보겠습니다. 1월 19일이고요. 영업사원에 거래처 접대용으로 선물을 구입했대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나왔으니까 불공이죠. 그렇죠? 전자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BC 카드로 결제하였다. 네, 이렇게 중복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내네요. 어쨌든 우리 여기서 세금계산서로 처리하고 1,100만 원에 이렇게 세액까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마트 동래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가셔서 날짜는 1월 19일, 01월 19일 날 우리는 불공 매입 54번이죠. 선물 공급가액은 1,100만 원. 그리고 거래처는 이마트. 그 다음에 전자고요. 그 다음에 불공제 사유는 기업 업무 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분계는 카드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카드로 해주시고 카드 거래처는 BC카드. 자, 원재료 아니고 우리 813번 기업 업무 추진비 해주시고 미지급금의 거래처 반드시 BC카드 걸어주셔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런 건 뭐 여러분들이 실수로 많이 틀리세요. 미지급금의 거래처들 안 걸으셔서 틀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4월 20일입니다. 당사는 3월 5일에 스위트 홈쇼핑과 제품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나 4월 20일에 계약에 관련 해지가 되어 그랬어요. 계약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입니다. 날짜는 4월 20일이고요. 4월 20일. 그래서 들어가 보실게요. 날짜를 바로 ESC하고 ESC 방향키 왼쪽 04월 20일로 들어가셔서 계약 해지에 따른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4월 20일 유형은 과세 매출입니다. 11번 과세 매출이고요. 거래처는 스위트홈 쇼핑이고 금액은 1,400만 원이니까 제품에 따른 마이너스 1,400만 원. 그리고 스위트 홈쇼핑 그리고 전자고요. 분계는 바로 그냥 외상으로 처리해 주시면 모두 마이너스로 처리가 되죠. 네,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수정세금계산서 항상 해당 날짜에 음수로 끊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6월 10일 날 거래이고요. 6월 10일 업무용 승용차 구입 시 이용한 대원 캐피탈의 할부 금융 내역이래요. 할부 금융 내역이고 할부 금융 3천만 원은 장기 미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계정 과목 이름이 장기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 매월 보통예금에서 상환하고 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가시면 되겠죠.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엔터 일반 전표. 일반 전표 입력에 차입금을 갚는 건데, 자, 우리 창 조금 줄여놓고. 중요한 거는 6월 10일이에요. 그럼 6월 10일 날짜. 요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를 할 건데, 중요한 건 원금에 대한 부분은 미지급금, 장기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고
이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납부하는 금액은 54만 3천 원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50만 원은 장기 미지급금인 거고 그 다음에 4만 3천 원은 이자 비용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일반 전표에 오늘 날짜는 06월 10일 날 차변에 장기 미지급금 거래처는 대원 캐피탈 50만 원이고요. 그리고 차변에 이자 비용이 4만 3천 원. 그리고 대변에 이 모두는 보통예금으로 지불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7월 9일입니다. 당사의 대주주인 김갑부로부터 특허권을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았대요. 그랬으니까 무상으로 받았으니까 우리 뭐라고 해요? 자산 수증 이익이다 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특허권의 공정가치는 4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전표의 날짜는 7월 9일 날 ESC 07월 09일 날 우리는 차변에 특허권이 생겼고요. 특허권 4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자산 수증 이익이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네, 기본적인 문제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를 마감하고 전자신고를 수행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컨트롤 엔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먼저 들어가셔서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이 되겠죠. 네,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실게요. 불러오시고 중요한 건 여기 있는 마감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마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컨트롤 엔터 눌러서 전자신고 10월부터 12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제작 비밀번호는 123456778 탭 123456778 확인 홈택스 바로 가기 첫 번째 화면은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찾아보기 들어가셔서 제일 밑으로 내리시면 오늘 날짜에 ENC 파일이 있습니다. 열기 형식 검증 123456778 확인 결과 내용 검증 결과 제출 그래서 제출하기까지 확인 닫기 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마감을 하라 그랬으니까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셔서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시고 그리고 마감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에 재활용 폐자원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니까 고철, 폐지, 중고차, 폐전선 이 중고차 때문에 다들 많이 어려워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일단 전체가 다 공제 대상이다. 재활용 폐자원 공제를 받기 위한 공급자 요건은 충족한다. 1기 과세기간 중 재활용 관련 매출액과 세금계산서 매입은 다음과 같으며 예정신고 기간 중에 재활용 폐자원 신고 내역은 없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자료를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료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 전체를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1기 확정 신고 기한입니다. 자, 컨트롤 엔터 재활용 폐자원 세공제 신고서 1기 확정이니까 4월서부터 6월까지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창을 조금만 첫 번째 F2 눌러서 김용범 영수증이죠. 영수증 그 다음에 기타 건수는 하나 고철 일반 수량은 500 취득금액은 17만 5천 원 재활용 폐자원은 중고차만 110분의 10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103분의 3입니다. 네, 그리고 취득일자는 2026년 04월 06일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은 F2 눌러서 강미자. 영수증이고요. 자, 기타 재활용. 그 다음에 폐지. 3,000kg. 취득금액은 30만원, 103분의 3, 그리고 2026년 04월 13일이 되겠죠. 자, F2 최강. 이고 영수증, 그 다음에 중고차입니다. 1번 중고차. 그래서 중고차 K5 수량은 하나, 공급가액은 1,200만 원입니다. 110분의 10이 되겠죠. 2026년 05월 11일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F2 딩동 음악학원. 이번엔 계산서입니다. 그래서 2번 계산서, 그 다음에 2번 기타, 그 다음에 패전선 50kg, 60만원, 103분의 3, 그리고 2026년 06월 16일.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거래를 모두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중고차는 여기 화면 아래에 보시면 중고차는 110분의 10의 경우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고차 부분은 여기에 합계에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그냥 여기로 금액이 아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지 않고 나머지 부분만 단기 매입액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지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 일단 매출액, 그래서 예정분 매출액 3,000만원, 확정분 매출액 2,600만원. 그러면 한도 계산이 80% 계산이 되니까 4,480만원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그 중에 세금 계산서 단기 매입액 쓰실 때는 반드시 예정 플러스 확정으로 입력해 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둘을 더하니까 4,400만 원이 되겠죠. 4,400만 원.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럼 이제 영수증 금액을 쓰셔야 되는데 영수증 금액은 우리가 영수증 등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이 중고차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합계, 그래서 107만 5천 원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고차는 무조건 자동으로 따로 110분의 10은 여기에 따로 합계 계산이 될 거예요. 따로 계산이 100%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고차를 제외한 금액만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예정 신고분 따로 없다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작성이 모두 완료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저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부가세 신고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4월에서 6월이고요. 컨트롤 엔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들어가 보시면 4월에서 6월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재활용 패자원이 111만 4,209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중고차에 있는 합계 금액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나머지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이렇게 23,300원을 계산을 해 준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합산된 금액이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된다. 이해가 되시지요? 부가세 신고서는 저장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대신에 재활용 패자원은 반드시 저장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26년 제1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수출 실적 명세서, 그 다음에 영세율 매출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거래처명 및 매입 매출 전표 모두 입력할 것.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부터 입력하고 시작해야겠죠. 그쵸? 일단 수출 신고 번호는 여기에 있습니다. 수출 신고 번호는 여기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총 결제 금액. 결제 금액 53,000달러. 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적일은 6월 20일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6월 20일자에 환율을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3,000달러에 곱하기 1,420원. 53,000달러에 1,420원을 계산을 하면 7,526만 원. 네, 요만큼을 우리가 직접 수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네, 직접 수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수출은 6월 20일입니다.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 ESC 06월 20일 우리는 16번 수출
제품 공급가액은 7,526만 원. 자, 구매자는 여기 보시면 구매자 호호 컴퍼니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매자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호호 컴퍼니 해주시고 영세율 구분은 직접 수출이니까 1번, 그 다음에 수출 신고 번호는 여기 위에 있죠. 117-8425-0705-73X. 네, 이렇게 수출 신고 번호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대금은 전액 외상이라고 주어져 있나요? 네, 여기 전액 외상. 그래서 분계는 외상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수출 실적 명세서 가볼게요. 수출 실적 명세서 4월에서 6월이 되겠고요. 불러오기 할게요. 전표 불러오기, 예. 그러면 이렇게 한 건이 불러와지겠죠? 확인. 네. 자, 그런데 어차피 나머지를 또 채워야 되니까 수출 신고 번호 아까 입력했던 거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자동으로 들어오고 통화 코드 US 달러. 그래서 USD 넣어주시면 되겠고 환율은 1,420원, 53,000달러. 네, 다시 한번 넣어주신 거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7,526만 원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오고 저장.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영세율 매출 명세서.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 들어가셔서 4월에서 6월로 들어가시면 자동으로 얘는 전표 입력을 하면 들어오는 거니까 그냥 저장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다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출 신고 필증을 보시면 수출 신고 번호가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구매자, 거래처죠, 거래처. 그 다음에 총 대금, 결제 금액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환율은 항상 선적일 기준 환율을 가지고 가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래는 외상. 자, 그럼 우선 전표를 입력을 하게 되면 전표 입력이 끝나고 나면 1순위 끝나면 영세율 매출 명세서는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자동 작성되고 수출 실적 명세서에선 불러오기 해서 우리가 나머지 부분만 채워주시면 모두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결산 문제입니다. 결산 시 원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통 예금의 잔액이 음수다.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이죠. 그렇죠? 보통 예금 잔액이 음수입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만큼을 입금을 시키고 모두 다 단기 차입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은 나오면 무조건 전표가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날짜는 12월 31일 날.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사랑은행. 은행 거래처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1억 3,150만 627원 넣어주시고 대변에 단기 차입금. 여기는 사랑은행 안 쓰시면 틀리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은 거래처 반드시 써주셔야 되겠고 보통예금도 거래처 쓰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쓰셔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2번 보시겠습니다. 단기에 구입한 토지 1억 원인데 기말 공정가치가 1억 2천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럼 2천만 원만큼 재평가가 이루어진 거죠. 토지의 가치는 2천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토지 2천만 원. 자, 재평가인데 대변에 재평 이렇게 두 개를 치시고 여러 개가 나오는데 무조건 300번대를 쓰셔야 합니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평가 차익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이익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재평가 잉여금이라고도 써요. 그러니까 세 가지 계정 과목을 모두 같이 쓰고 있으니까 재평가라는 제목만 보시고 그리고 300번대에 있는 재평가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평가 무형을 선택했다라는 얘기는 300번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을 사용을 하고 있다.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체크를 조금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실지재고조사법에 따른 기말 재고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품 1,500만 원인데 시용 판매하였으나 결산일 현재까지 구매 의사표시가 없는 시송품의 원가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랬어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직 구매 의사표시가 없다 그랬으니까 아직은 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500만 원이 아니라 1,600만 원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1,600만 원으로 수정해 주셔야겠고요. 제품은 그대로 50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 1,000만 원인데 결산 현재 운송 중에 있는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원재료 300만 원 포함되어 있다. 선적지 인도 조건이니까 선적지 인도 조건은 내 거죠. 매입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는데 포함되어 있다라고 주어졌으니까 굳이 또 한 번 더 안 쓰셔도 되고 이 금액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금액을 여러분들이 결산자료 입력에 컨트롤 엔터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셔서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기말 원재료부터 원재료 1,000만 원 그리고 기말 제공품 500만 원 그리고 기말 제품 1,600만 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 다음에 당해년도 결산 법인세 2,750만 원. 그 다음에 중간예납액 선납세금이겠죠. 그렇죠? 1,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결산자료 입력에 제일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1,100만 원의 선납세금 있죠. 그대로 1,100만 원 옆에 써주시면 되겠고 그럼 1,100을 뺀 나머지 1,650만 원만큼을 추가 계상액에다가 넣어주시고 위에 있는 법인세가 똑같이 2,750만 원인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해 주시고 전표 추가 반드시 눌러 주셔야 두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공개 완료 이렇게 떠 있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원천징수 관련 문제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소득자 등록, 기타 소득자 등록, 사업소득 자료 입력, 기타 소득 자료 입력 메뉴를 작성한 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개인 여기 보시면 여기 소득 구분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소득 구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그러면 김진아는 사업소득자로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 이루리는 기타소득자로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죠. 상기소득자 모두 거주자 및 내국인에 해당하며 사업자 등록은 없다. 사업소득 5월 1일 노동절에 임직원 체육대회의 가수를 초청하여 공연, 가수. 그 다음 기타 소득은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위한 교재를 만들기 위해 원고료 작성에 대한 대가로 그래서 원고료 이렇게 나와 있죠.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5월 귀속이고 지급도 5월입니다. 모두 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사업소득자부터 우리 컨트롤 엔터 사업소득자 등록 그래서 코드번호 101번 성명 김진아 주민번호 79103021222134 소득구분은 F2 눌러서 가수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 외에는 추가적인 사항은 따로 없고요. 자, 그 다음 컨트롤 엔터 기타 소득자 등록으로 가셔서 코드번호 102 이루리 주민번호 8205151251 거주자에 해당하고요. 소득 구분은 원고료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거주자에 해당하고요. F2 원고료 다시 한번 내국인이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뭐 소득자 구분 실명까지 주민등록번호 입력했고 실명입니다.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김진아 내국인 거주자 네 여기까지만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컨트롤 엔터 눌러서 사업소득 자료 입력
자, 지급 연월일이 05월 01일로 되어 있고요. F2 김진아. 그러면 여기 밑에 귀속 연월. 그래서 2026년 05월이고요. 1일 지급액은 1,000만 원입니다. 그럼 3%, 그래서 3.3 떼고 지급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컨트롤 엔터, 기타 소득 자료 입력 으로 들어가셔서 기타 소득 자료는 05월 28일입니다. F2 1월2. 자, 지급 총액은 300만 원이고요. 필요경비 자동으로 계산이 다 됩니다. 60% 필요경비로 자동으로 계산이 다 되니까 입력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컨트롤 엔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모두 5월이니까 05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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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시면 이렇게 사업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네, ESC 빠져나가시면서 저장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었죠? 네. 그 다음은요. 직원 김범규 사원의 퇴사, 중도 퇴사 관련 자료이다. 1월 귀속 급여 자료 입력, 그 다음에 퇴직소득 자료 입력을 작성하시오. 그럼 사원 등록을 일단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원 등록에 김범규, 한 명밖에 없는데 한 명이 퇴사를 해버렸네요. 그쵸? 네. 자, 어찌되었든 퇴사 등록은 되어 있어요. 급여 자료 나와 있고요.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직이었다. 부양가족 없고 주어진 자료만으로 중도 퇴사자 정산을 한다 그랬고요. 퇴직월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정산 후 금액을 반영하기로 한다. 식대, 자가운전,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고요. 수당 공제 입력 시 미사용 수당, 미사용 공제에 대해선 부로 입력하고 미반영된 수당은 새로 입력한다 그랬으니까 사용하지 않는 거 부로 처리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퇴직소득 자료, 퇴직금에 대한 내역이 쭉 나와 있죠. 나와 있고. 퇴직 공로금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지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퇴직으로 인해 지급할 금액 중 50%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토마토 투자증권이라고 하는 연금 계좌 나와 있고요. 개인연금 계좌번호까지 모두 다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그러면 급여 자료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급여 자료 입력. 밑으로 내려서 수당 공제. 자, 우리가 사용하는 수당 공제는 기본급 상여, 직책 없고요. 월차도 없고요. 비과세 충족하고 야간도 없지요. 그쵸? 네. 공제는 크게 쓸 거 없으니까 학자금 없으면 상관없으실 거예요. 학자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 해주시면 되겠고, 1월이고 지급일은 1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01월에 1월 31일, 기본급 400, 상여 50, 식대 20, 자가운전 20, 19만원, 14만 3,800원, 18,890원, 4만 500원. 여기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 이렇게 중도퇴사자 정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급여 반영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환급세액 따로 안 나오네요. 그쵸? 네. 그래서 환급세액 따로 안 나오니까 여기까지 우리는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래서 급여 자료 입력이 끝났고요. 자, 그 다음은 퇴직소득 자료 입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소득 자료 입력. 지급은 2월 10일이고요. 지급 연월은 02월이 되겠고요. 근로소득이고 F2 눌러서 김범규 퇴직 해주시면 되겠고, 자발적 퇴직이고요. 그 다음에 귀속은 1월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급은 2월 10일이죠. 그래서 2026년 02월 10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퇴직금은 공로금 모두 포함해서 퇴직금입니다. 그래서 퇴직급여는 얼마예요? 2,400만 원인가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연금계좌 취급자, 토마토 투자증권, 사업자 번호 116-8104-504. 계좌번호는 마이너스 표시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233-132-716854 해주시고 입금일은 2026년 02월 10일. 입금 금액은 50%만 지급한다 그랬으니까 1,200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소득세 자동으로 다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이제 법인 조정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